여러분, 지금 3기 신도시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3기 신도시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 해보자, 또 자산 한번 쌓아보자, 이런 불픈 마음을 품고 기다리실 텐데요. 3기 신도시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좀 지금 여러가지 복병, 변수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터졌길래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엉망진창 3기 신도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변수, 정부의 임대주택 우선 기조를 꼽아볼 수 있어요. 3기 신도시 내에서 정부가 민간 분양이라든지 공공 분양, 실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분양보다도 이런 지금 임대주택들을 우선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최근 나온 기사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역세권, 핵심지에 공급하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 원래라면은 이런 지하철역 근처, 핵심지 같은 경우가 비싸게 분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역 근처 같은 경우가 분양을 해서 그 수익을 통해서 임대주택도 짓고 비용을 감당하는 건데,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LH가 빚더미에 떠안든 말든 빚을 더 내서라도 임대주택을 핵심지에 공급해라, 지금 이런 기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는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께는 사실 좀 낭패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3기 신도시 입지 자체가 사실은 서울 외곽이잖아요. 그래서 몇몇 창릉이나 교산 말고는 사실 입지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도 비핵심지, 비역세권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거니까 또 앞으로 입주까지 5년 정도 남았잖아요, 최소. 그러다 보니 이거 기다리는 게 맞나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변수, 높은 중소형 평형 비율이 있어요. 지금 3기 신도시 내에서 이제 20평, 30평, 40평, 50평 이렇게 평형 분화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내에서는 중소형 평형, 10평, 20평대를 제일 많이 높은 비중으로 짓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사 보면요, 사람들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3기 신도시를 상가도 줄여라, 녹지 공간도 줄여라, 그거 지어서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가 다 지금 전용 60제곱이야. 60제곱 이하 소형 평형으로 다 구성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3기 신도시 중소형 평형 비중 얼마나 많은 건데, 이거 보면요, 제가 챗GPT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남 교산 같은 경우 60제곱 이하가 59.3%, 고양 창릉은 61.1%,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가 약 53.2%로 3기 신도시 내에서 절반 이상의 평형 어떤 그 분화 기준으로 했을 때 60제곱 이하가 대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24년 12월 나온 데이터 기준이거든요. 실제 최근 2025년 11월 26일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 여기 사실 공공아파트 추가 공급하는데 60제곱 이하로 다 늘린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중소형 평형의 비중이 더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신도시들 앞으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외곽 지역 위치하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 어떻게,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비핵심지를 받아야 되고 여기다가 또 중소형 평형 위주야. 상대적으로 투자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보통 신도시 중에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봤을 때 위례, 판교, 성남시 분당 신도시, 이런 것들이 좀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특징이 보면은 중대형 평형이 많아요. 기본 30평대고 40평대 비중이 꽤 됩니다. 근데 3기 신도시는 이런 식으로 중소형 평형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신도시에 대한 매력도, 어떤 입지적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삶의 질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걱정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변수, 이제 요즘 부각되는 리스크인데요, 이제 문화재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뉴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서울 종묘 앞에다가 지금 세운 사구역이라고 재개발을 하는데 40층짜리 지금 넣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랑 그리고 정부 국가문화청인가? 거기랑 지금 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국가문화재인데 여기 이제 경관을 망친다, 이런 이유로 지금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양 창문 신도시 같은 경우도 왕릉이 주변에 있는데 여기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 층수 낮춰라, 이런 이야기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남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진짜 1월 8일 기사인데 고려 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고양 창릉처럼 층수를 낮추게 되면 용적률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만큼 여기 개발 사업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도시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도 좀 망가지게 되면서 별로가 돼요.
또 유물 같은 경우도 사실 개발 속도를 내는 데 입장에선 당연히 좀 암초 같은 좀 복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발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변수가 지금 문화재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종묘와 같은 이 문화재 보호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수를 제한하는지, 뭐 충수를 완화해줄 건지, 이거는 좀 전반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풀어주어야 한다라는 쪽이고, 반대로 지금 뭐 정부나 아까 국가문화재청 이런 것들은 충수 제한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분쟁이 좀 심화되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길어지고 하다 보면은 3기 신도시나 이런 개발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변수로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3기 신도시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런 변수도 꼭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3기 신도시 엉망진창 되는 이유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25년 말에 경인일보 기자님이랑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긴 하지만 좀 찌라시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예상 분양가 요거 사진으로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 뭐 당연히 민간 분양 기준이겠죠. 33평 기준으로 예상 분양가인데, 보시면은 뭐 인천 계양이 7억 9천, 뭐 남양주 왕숙이 8억 2천에서 8억 7천, 뭐 고양 창릉이 9억 7천, 뭐 그 외에 화성, 평택 같은 경우도 6억 8천, 7억 9천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고양 창릉 기준으로 33평 기준으로 9억 6천 잡아놨잖아요. 근데 지금 고양 창릉 딱 붙어있는 이 고양, 뭐 원흥, 뭐 요쪽 보시면은 33평이 8억에서 9억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식입니다. 근데 여기 신축을 9억 6천, 거의 시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분양가 아까 보셨으면은 한 7억 9천 잡혀 있었는데, 여기도 주변에 진짜 비싼 곳이 여기 8억 4천 하나 찍혀 있고, 대부분이 지금 한 5억대, 6억대, 7억대 정도에서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분양가가 절대 시세보다 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외에 제가 화성이나 평택, 고덕 이쪽도 제가 주변 시세를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거의 시세랑 비슷하거나 시세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는 뭐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분양가 좀 저렴하겠지 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유 왜겠어요? 공사비 인상, 2022년부터 공사비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지금 3기 신도시 분양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또 사실 토지보상비도 무시 못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 동안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도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그 신축 아파트를 짓는 토지조성비, 그리고 건축 원가 자체가 올라가서 분양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도요, 생각보다 우리가 시세보다 저렴한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이런 게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시세보다 비쌀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3기 신도시 기다리는 입장에서라면은 이게 분양이 나온다고 해도 그 각각의 개별 입지나 아파트 상품성을 보고 좀 판단을 해서 막 분양을 받으면 안 되고, 좀 판단하시고 분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3기 신도시 처음 계획했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좋겠다, 기대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투자성이 별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임대 우선 기조라든지 높은 중소형 평형 비중, 그리고 문화재 리스크, 높은 분양가, 이런 여러가지 변수가 터지면서 지금 3기 신도시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3기 신도시 완성 시기도 약간씩 계속 뒤로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3기 신도시를 시세 분양 받을 바에는 차라리 지금 수도권 핵심지에 민간 분양 거의 시세랑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걸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입지나 미래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내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